사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전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또라이 상사를 만나게 됐다면 그때는 답이 하나죠.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좋았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죠. 제가 겪어본 바로는 성적과 일머리는 별개였어요. 일머리가 있다라는 건 한마디로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을 처리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입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잘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한 지침서는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첫째, 공유를 잘한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유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획자와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매일 짧은 시간 동안 팀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진행 상황과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이슈 사항들을 공유하는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스프린트 주기가 끝나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까지 개발된 기능을 시연하는 리뷰의 시간도 갖죠.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읊어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피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팀원 모두가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을 잘 고려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걸 공유함으로써 팀원들에게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주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공유라는 게 불필요한 보고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담당 기획자에게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너가 기획한 것에 부합하니? 라고 묻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짬밥이 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을 밀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 신입이라면 현실적으로 상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융통성인데요. 늘 적당히라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또 매우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가? 중간에 한 번이면 되는가? 더 자주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건 눈치껏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나보다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바로 윗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윗선배가 완전 눈치 꽝인 사람이라면 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정한 마감일은 반드시 지킨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내가 나의 캐파를 잘 측정해서 처음부터 공수를 잘 계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마감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퍼펙트한 거겠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매번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고 개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상황 파악을 잘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케이스 1. 도저히 나 혼자서는 기한 안에 못 끝낸다.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도 이건 노답이다. 근데 이 개발 건이 매우 크리티컬한 건이라 딜레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선배한테 SOS 쳐야죠.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마감일을 지키는 게 답이에요. 케이스 2. 이 업무가 크리티컬한 건이긴 하지만 기능을 좀 나누어서 순차 오픈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부터 완료를 하고 나머지 기능은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쳐내는 걸로 팀원들과 협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기능을 오픈하는 것을 빅뱅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빅뱅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 없이 순차 오픈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케이스 3. 사실은 이 업무가 그닥 크리티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일정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마감일 못 지켰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일잘러는커녕 개발 못하는 무능한 일몬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겠죠? 세 번째,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신입 개발자들이 받게 되는 초봉은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연봉이 아직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5, 6천만 원을 육박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받는 급여가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 형편없다고 해서 난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라는 생각은 결국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따지고 보면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도 같은데요. 직원 입장에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만큼만 일해야지 라고 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쟤는 일을 안 하니까 계속 돈을 안 줘야지 하겠죠.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뼈 때리는 얘기가 나와요.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1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무엇도 당연하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런 발전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회사가 연봉을 많이 올려주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연봉이 크게 점프할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간 받은 만큼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고 만약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더 좋은 회사로 퀀텀 점프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저의 개인적인 사소한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 쓸데없는 핑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신입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따금씩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내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 팀 암흑의 담당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 때문인지 대략적으로 묻고 제가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참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요? 근데 꼭 보면 그 일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아무개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딱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아무개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은 되게 일하기 싫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입 개발자가 일잘러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전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또라이 상사를 만나게 됐다면 그때는 답이 하나죠. 도망쳐.